김수민의 뉴스 밑장. 미리 보는 내년 총선 대구 지역 출마 예상자들 두 번째 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북구 갑까지 네. 예, 다뤘죠. 반밖에 못했어. 네. 반도 못했어. 반도. 네, 저희가 사실은 대구 한 편, 경북 한 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한 편 하다가 뭐 반 정도 했는데 그냥 에피소드 하나가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머지 대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아니 우리 이 사람들 2년 이야기 진짜 10분의 1도 못했는데. 그렇죠. 이창원 네. 대표와 윤순영 전 주구청장의 인연. 네. 엄청나죠 사건들. 예, 저도 진행을 빨리빨리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가버릴 줄은. 내가 보기엔 몰랐어요. 김수민 구미 나오면 혼자 그냥 막 구미만 따로 한 편. 구미를 독주할 따로 거야. 한 편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북구 을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다뤘던 지역들 보면 이재용 전 장관을 빼면 네. 민주당 쪽 출마자들은 전국적 지명도는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북구 을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이 방송 들으실 정도면 대구나 경북 지역 아니라도 많이들 아실 만한 이름이 바로 북구을의 현직 의원이죠. 네. 홍일학 국회의원 민주당. 그렇죠. 네. 거의 뭐 다른 일이 없으면 네. 공천을 받을 것이 확실시. 확실시 되죠. 네. 유력시가 아니라 네. 확실시. 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홍일학 의원이 네. 민주당으로 당선됐던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이 19대 총선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고 그렇죠. 네. 일찌감치 1년이 지나고 나서 북구을의 지역사무소를 내고 네. 네. 여기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컷오프 됐지. 컷오프 됐죠.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근데 뭐 네. 김종인 작품이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설정해놓았던 네. 입법 실적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 기준. 못 미쳤고 네. 네. 홍일학 의원이 비례대표지만 네.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 이미 활동을 했었고 네. 좀 대구의 그 유권자 조직이라든지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인지 입법 실적이 양적으로 많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컷오프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덕분에 당선이 됐죠.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네. 아마도 새누리당 쪽 유권자들이나 조직까지도 붙었어야 나올 수 있는 스코어로. 네.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민주당에서의 그 기반 더하기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심지어 새누리당 쪽에도 뻗쳐 있는 그런 표밭들까지 흡수한 셈이 되었죠. 맞습니다. 그때 민주당 후보가 나왔나요? 민주당 후보는 나오지 예, 않았었고요. 또 공천을 안 줘. 네. 민주당에서. 공천할 사람도 없는데 컷오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때 득표율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그렇죠. 그리고 당시 또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이 네. 공천 그 잡음이 많으면서 네. 이 시절 거의 내주다시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홍일학 의원이 제도전이 유력 확실시 되는 가운데 네. 그렇다면 이 홍일학에게 아하. 의원직을 배지를 탈환해 오려고 혈안이 된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가 준비를 쟁쟁합니다 이 지역 지금 너무너무 북구을. 쟁쟁해요. 네. 네. 먼저 현역 의원으로 네. 김재원. 네. 왜? 김재원이 왜? 네. 김재원 위원장. 네. 상주 의성 군위 청송 네.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네. 현재 지역위원장 자리를 박탈당했죠. 박탈당하고 새로운 지역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네. 이미자 의원인가요? 아니요. 새로운 지역위원장은 지금 박영문 지역위원장. 우리 저 상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같이 연루돼 있었던 지역위원장인데 네. 마침 또 이 지역위원장이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네. 지역에서 소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미자 비례대표 의원이죠.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또 상주에 와서 사무소를 개소하고 네. 상주뿐만 아니라 지역구 곳곳마다 사무소 4군데 다 사무소를 냈거든요. 굉장히 네.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활동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네. 그 와중에 김재현 의원이 네. 이제 지역구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이 북구을 지역의 경우에 김재현 의원은 또 고향이 경북 의성이거든요. 네. 상주가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의성 출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 네. 북구을 지역입니다. 북구 을이 의성이나 이쪽이랑 붙어 있나요? 그러니까 북쪽에 네. 칠곡, 칠곡, 군위, 의성
그래서 그러니까 대구 북쪽의 사람들이 네. 북구에 많이 요 지역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성주 이쪽이 달서하고 붙어 있듯이.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 교통편이랑도 얽혀 있는데요. 네. 오봉국도. 네. 그리고 대구의 중앙고속도로. 시외버스 정류장을 보면 북부 정류장이 경북 북부만 갑니다. 네. 그리고 서부 정류장이 달서구에 있다 보니까 성주 고령 이쪽으로 가거든요. 홍준표 대표도 아마 서부 정류장을 이용해서 그랬죠. 오지 않았을까. 창녕, 합천 이쪽에서도. 그래서 의성 출신들이 많이 사는 북구를 노리고 있다.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북구의 을도 출마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현역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현역 의원이 없는 거죠. 이 와중에 김재현 의원이 3선을 지냈고 본인의 입지가 상주 의성 군위청송에서 좀 약해지고 있던 와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황교안 대표 체제로 바뀌면서 김재현 의원이 다시 본인 지역구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선거제도 개편과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나니 그대로 통과가 되면 지금 상주, 군위, 의성, 청송 4개가 묶여 있지만 이게 찢어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상주 출신이 유리한 지역구에서 이게 갈라지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재원 의원의 경우에도 정확히 북구에 출마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누구요? 누구? 우리 콩카콜라. 홍카콜라 먼저 나와야 돼. 홍카콜라부터 나와야죠. 홍카콜라 홍준표. 아직 북구을 얘기가 나와요? 홍준표. 북구을 이야기는 이때 북구의 당협위원장을 홍준표 대표 시절에 지명하지 않았다가 본인이 맡겠다. 셀프로. 셀프로 맡게 됐죠. 그때 저는 그 당시에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김부겸 장관은 당시 장관은 대구시장에 안 나가는 쪽으로 좀 먼저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일학 의원이 나가는 거 아니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가 노리는 건 뭐였냐. 홍일학 의원이 대구시장에 나가면 북구을은 재보궐선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 홍준표가 재보궐선거에 나간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홍준표의 목적은 당시에 홍일학이 나가면 자기가 거기서 재보궐 당선을 해보겠다 이 뜻이 아니라 홍일학을 대구시장 선거에 못 나가도록. 왜냐하면 홍일학이 내가 의원직 그만두고 대구시장이 되면 홍준표가 재보궐선거 나와서 당선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를 또 댈 수도 있는 거지. 나가기 싫은 경우에는. 홍준표가 지금 우리 지역구에 쳐들어왔는데요. 이걸 노려서 홍일학을 대구시장에 못 나가게 북구을에 묶어두기 위해서 홍준표가 이 수를 쓴 게 아니냐. 홍준표가 홍일학을 도와준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그렇게 될 건데라고 저 음모론을 저 CBS 시사마운드에서 이야기했다가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누가 내가 그때 아니 이 얘기는 제가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얘기했더니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홍준표가 홍일학을 북구을에 묶어놔야 대구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대구시장까지 털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했었죠. 홍준표 그 상황을.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요. 북구을로. 일단 뭐 하마평에는 오르고 있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말고 이제 할 게 없어요. 뭐 하겠어 이제. 자기가 뭐 국회의원 한번 장관 한번 해봐야지. 장관, 법무부 장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했던 그 장관, 법무부 장관. 정말 그런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자기가 TK의 적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발을 디뎌야 될 텐데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자기는 이제 일단은 북구을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는 TK다. 이 양반이 이제 TK에 있었던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죠. 물론 뭐 이제 창녕 출신인데 여기가 대구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왔다 갔다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떤 TK 적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기한테 씌우면서 대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거의 대구의 절반의 지역구에
이름이 거론되고 그렇죠. 있어요. 북구뿐만 아니라 네. 앞에 달서도 있고 앞에 또 서구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제가 잠깐 의구심이 가서 우리 김수현 평론가의 이 의혹 제기 뭔가 가설을 보니까 아마 홍준표가 남영 홍씨 34세 손. 근데 되게 족보에 밝아. 홍일학 의원이 남영 홍씨 38세 손. 그러니까 5, 6, 7, 8이면 아들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의 고손자 거의. 그렇죠. 고손자의 앞날을 위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뭔가 이게 더 개소리야. 땡. 여기 한국당에는 원래 이 지역에 또 국회의원이었던 우리 상기형, 신박의 거두, 박상기, 서상기, 소상기, 전립선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이 어떠신지 궁금하다 이러니까 어느덧 73세가 되신 분이네요. 계시고 여기에 또 대구 반문화를 이끄시고 계신 주성영 전 의원. 여기에 사실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주성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사람이 동구 갑이었어요. 동구 갑이었는데 그 자리를 뭐 이런저런 그 18대였나요? 네, 18대였죠. 18대 때 당시 그 스캔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그 한나라당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좀 셌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차례차례 스캔들로 정영근 의원은 그 여관에서 뭐 묵주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걸로 갔고 주성영 의원 또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주성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이제 자리를 내줬던 게. 친구였던 유성걸 의원이었죠. 그리고 유성걸 의원은 이제 유승민계가 되었고 주성영 의원은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북구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이제 여기에 차리면서 굉장히 많이 두드렸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왔다가 무려 초선 의원을 지낸 권영진 시장한테 패배하고 심지어 이재만 당시 전 동구청장에게도 패배하고 아예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국채보상공원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머리띠를 둘러매고 어쨌든 귀염둥이죠 이분은. 그리고 나이도 젊어요. 이분 이제 환갑 넘었어. 젊었을 때 그 국회의원 해가지고. 주성영 의원은 저는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뭐. 저희 주성영 의원 때문에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정가 있잖아. 맞네. 그렇게 이제 현역 의원만 벌써 4명 정도가 여기 격돌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자유한국당의 전 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었던 김승수 부시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노리는 게 지금 경상북도 정무실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지냈던 이다리 여성입니다. 여성입니다. 이달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대구든 경북이든 지난번 공천 때도 그랬고 그 지지난 공천 때도 그랬고 총선에서 지역의 여성 할당, 여성 몫으로 최소 한 석씩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이 지금 경북도 정무실장의 경우에도 이 여성 티오로 내가 여기에 북구을에서 홍일학 의원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이름에 오르내리고 있죠. 여기에 또 독특한 지역인데 여기가 정의당에서는 경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정의당 유일합니다. 정의당이 나름의 새가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그 정의당에 우리 또 김수민 평론가가 빙의했었던. 아닌데. 아니죠. 제가 했습니다. 이창원 대표가 빙의했다가 패배했던. 대구시장 위원장 선거에서 패배하신. 조명래 전 대구시장 후보. 와 또 이영재 지금 현역 지역위원장이자 북구의원 재선을 지낸. 그렇죠. 구의원 재선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럼 두 사람 조명래, 이영재 두 사람이 정의당 북구을 총선 후보를 놓고 경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구에서 유일한 정의당 경선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명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또다시 구의회 의원을 지내본 사람과 경선을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명래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이 지역에 총선을 2번 치렀어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홍일학 의원의 바람 속에 한 자릿수 득표를 했지만
당시에도 그래도 6% 이상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총선에서 20%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으로. 이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죠. 네. 당시에 민주통합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표가 좀 나왔었습니다. 많이. 네. 그리고 이 지역에 민중당에서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민중당이 이대동 현 지역위원장이 북구 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전에 시의원 선거에서는 네. 또 북구 갑 지역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한 지역구를 깊숙이 파고드는 전략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북구 을을 마치고 네. 자 이쪽도 이제 대구에서는 좀 팽팽하게 경쟁을 앞으로 나갈 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네. 수성갑으로 넘어갑니다. 네. 대구 정치 1번지라고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중남구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번지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는 신정치 1번지 정도다. 여기 뭐 주소가 네. 이제 번지를 쓰지 않고 길로 바뀌었으니까 신주소 써야지. 도로명 주소. 대구 1길 이라고 네. 자처하는 수성갑으로 넘어가는데 김부겸 국회의원 뭐 또 공천이 확실시 되는 것이죠. 아 이거 공천 안 주면 네. 방법이 없지 뭐. 방법이 없죠. 네. 그렇다면 자 민주당은 그렇고요. 자유한국당 맞상대가 누구냐 이거는 전국적인 관심일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여긴 정말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방송할 때 보면 저쪽 보수 패널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아 같이 해본 적은 많지는 않구나. 근데 방송에서 오다 가다 만나는 분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라고. 네. 네. 우리공화당 고문 변호사이고 황교안 대표와도 좀 인연이 있다는 네. 자기 말로는 그리고 조영남 변호사였던 네. 네. 서정욱 변호사 훌륭한 분이네요. 이겼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극우파예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내보고 이 수성에 와가지고 김부겸하고 한판 붙으라 하는데 나도 가려면은 대구 간다면은 김부겸하고 붙는다. 이러더라고요.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네. 김부겸의 카운터 파트너로 누가 나올 것이냐. 네. 지금 가장 공을 많이 들여 보이는 것처럼 네. 보이는 것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네. 네. 김병준 위원장. 김병준은 딴 데서도 얘기 나왔다면서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죠. 자기가 온다라고 하면 네. 험지로 최고 험지로 이 한 몸 바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에 네, 지난달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구 경북은 험지가 아니니까 수도권으로 나가라. 네. 명망 있는 사람들은 네. 다 수도권 가라고. 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 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게 권영진 시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해가요. 아니 김부겸 장관은 네. 김부겸 의원은 나랑 대구시장 선거 붙자고 할 때는 안 나와주더니 왜 자꾸 상대방 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잠재적 대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네. 딴 사람들 몸집을 키워주려고 하냐. 본인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김부겸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 나오길 정말 바랬어요. 간절히. 네. 그래야 본인도 이슈가 되고 몸집이 커지는데 네.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이 여권에서 뭔가 거물급이 대구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주목을 좀 못 받았었죠. 그랬던 와중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거론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약간 속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네. 알 수는 없어요. 여기 또 누가 올지.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김문수 경기지사 지난번에 네. 20대 때 그러니까 김문수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기 일찍 와서 공을 들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네. 굉장히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라 일단은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굉장히 스킨십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얼마 전에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한번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을 보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수성구민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방식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왕에 올 거면은 진짜 다이빙 하듯이 들어와서 화끈하게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는 어디선가 뉴스 밑장이었나 어디선가
방송에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방송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어디서 들었는지도 기억 못해. 이제 나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수성갑을 거론되는 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국회의원은 한 번도 한 적 없지만 네. 본인은 대권을 그렇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뭔가 붙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상대를 한다고 했을 때 대권 후보로 급이 올라갈 수 있는 상대가 예를 들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지사가 초선이고 그리고 두 분 다 이 법적인 네. 판단에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서 출마 자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3선을 하고 있는 단체장인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도 일단 단체장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이야기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 네. 이낙연 총리도 역시나 이게 총리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언론 지면상에서 이야기를 붙일 만한 대상이 네. 사실 김부겸 의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부겸 의원 쪽을 지역구를 건드리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출마 자체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높지 않다고요? 네, 김병준이 네. 수성 갑에 올 가능성이? 네.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문재인 후보가 네. 국회의원 선거 시절에 맞붙었던 후보가 손수조 후보였었잖아요. 네. 만약에 한국당에서 거물급을 아예 출전시켜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 이상 네. 오히려 힘 뺀다. 좀 힘 빼는 카드로 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의 전 수성구청장인 네. 이진훈 구청장은 섭섭해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이진훈 청장은 이 수성갑뿐만 아니라 네. 수성을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4선인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게 된다면 네. 이진훈 전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성을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현 한국당의 지역위원장인 정순천 전 대구시의 부의장 여기가 출마하게 될 가능성도 뭐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수성갑은 무조건 전략공천. 센 사람. 센 사람. 센 사람으로요. 네, 센 사람 올 것 같고 김병준 내기 한번 할까요? 네, 김병준 위원장도 전 위원장도 원오브 됩니다. 저는 경쟁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센 사람 누가 있어요? 급이 오히려 굉장히 참신한 네. 뭐 정말 이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 막 영입할 거거든요. 영입해서 영입 인사 중에 한 명이 네.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인디 053의 이창원 대표가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수성갑에 김부겸과 싸운다. 나는 중랑구 가서 중랑구 가면 한 번밖에 못해요. 그 김부겸 의원 측이 요즘 뭐 이렇게 앓는 소리를 많이 해요. 김부겸 의원이. 그러니까. 어디 아픈가 보다. 민주당이 뭐 지금 많이 지역에서 안 좋다, 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민심이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래도 김부겸 하나 정도는 대구에서 살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거기에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 뜨는 사람이 진짜 이번에 끝인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TK를 교두보로 해서 네. 떠오르는 사람이다 네. 라고 한다라면 그 정치적 포석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조금은 명망 있는 참신한 이런 보수 후보 중에 도전을 해볼 만하죠. 김현익 변호사? 그분은 너무 왔다 갔다 해 그분은. 네, 그분은 민주노동당부터 지금 자유한국당 간 거예요? 네. 김현익 변호사가?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명단이 있는데 수성갑 지역의 자유한국당 출마 예상자, 출마 희망자죠. 네. 중에 김현익 변호사라는 예전에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었던 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원이었던 적도 있고 그렇죠. 사실 저한테 이분이 또 안철수 신당에도 갑니다. 2013년에 그 국민의당 말고 안철수 신당 때는 좀 그래도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영입을 제의했던. 네, 제가 당연히 거절했죠.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가셨습니까? 네. 왜 가신 거예요? 혹시 아세요?
저도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못했고 이번 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네. 좌우 간의 네. 갈등 때문이고 좌우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네. 하는 것 때문이다. 네. 그래서 보수를 좀 혁신해야 된다. 예. 아니 갑자기 뭐 점프되는 것 같은데 네. 서로를 인정하면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그 말에 따르면. 근데 네. 왜 갑자기 보수를 혁신하러 들어가?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네. 진보 정당과 네. 이 개혁 정당들의 네. 뭐 이중성에 자기는 실망을 많이 했다. 네. 오히려 저 박정희나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뉴라이트 비슷하게 가는 것 네. 같은데. 그렇게 네. 뭐 이 페이스북 글들을 보면 네. 이야기를 많이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민노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주대환. 네. 네.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죠. 네. 근데 그럼 바른미래당 정도로 같이 자유한국당까지 넘어가 버리나. 그리고 여담인데 이 김현익 변호사가 지금은 자유한국당 가버린 김현익 변호사께서 10년 전에는 네. 조국바였습니다. 이분이 10년 전에 조국을 어떻게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실제로. 네.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이쪽으로 그분의 의견을 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참 격세지감입니다. 수성갑은 뭐 김부겸이라고 하는 대권 후보, 잠재적 네. 대권 후보에 맞설 만한 자유한국당의 도전자가 누구냐. 여기에 포커스 맞춰지겠죠. 그럼 이창원 대표는 각고에 뭐 굉장히 참신하든지 센 사람이 올 것이다. 네, 전 그렇게 근데 전용길 편집장은 대충 할 것이다. 네, 힘 빼기 손수조 전략으로 할 것이다. 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겠습니다. 네. 김 빼기를 하되 세 사람으로 젊고 세 사람. 그러니까 이 손수조 전략 비슷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내년에 자유한국당도 TK에서 네. 어찌됐건 대권 후보가 선보여야 돼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 또 이 대구 경북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대구 경북은 단 한 번도 대권 후보를 못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렇네요. 네, 항상 있었는데 네. 지금 유승민, 김부겸이랑 아니죠. 2002년 대선 때는 저는 대구 경북 출신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워낙 네. 이제 그 양반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구룡 그때 막 얘기하고 할 때도 TK 출신들은 심지어 이수성 전 칠곡 출신이죠. 국무총리는 네. 사실 태어난 거는 함흥인가 그랬어. 근데 당신은 어디 지역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선친들이 계시는 곳이 나의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칠곡을 네. 나는 TK다. 라고 TK 계속 구애를 했었죠. 항상 네. 그런 곳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마땅히 대권 후보 정도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서 길러낸 사람이 또 없거든. TK 출신, 정통 TK 출신이 지금 없어요. 저는 장담하건대 자유한국당의 다음 대선 후보는 TK 출신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권 후보를 TK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수성갑에 네. 저는 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출신에 그러면 그냥 대충 이런 사람 혹시 그냥 실사례로 이런 사람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 홍정욱 적어도 네. 뭐 대구에서 고등학교 정도를 나왔고 네. 뭐 나름의 성과가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수성갑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창원 설명하면서 이창원 40 넘으니까 대선 주자도 될 수 있거든. 네. 아니야. 수성을 보면 그 수성갑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늘 그랬는데 그분은 네. 늘 그랬지. 네. 정통 TK 지역 그렇지. 출신 네. TK 정치인을 네. 더 성장시켜야 된다. 수성을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인 주호영 의원 심지어 4선이야. 네. 벌써 지금 수성을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네. 현역 국회의원이 이 주호영 의원인데 주호영 의원이 지난번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네, 네. 공천 파동에서 잘리고 심지어 옆에 구였던 이한구 그 공천위원장이 수성갑 국회의원이었거든. 네. 거기에 잘려버렸어. 네. 네. 거기에 잘리고 같은 구민들끼리. 여기는 또 한국당에서 후보를 냈어요. 네. 네. 그때 후보가 누구였죠? 후보가 이인선 전 네. 경북 부지사. 네. 네. 지금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근데 계명대학교 교수. 네. 이인선 부지사는 네. 제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죠. 네. 내가 이거 얘기했었나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나요? 얘기했었어요. 그럼 얘기 안 할래. 네. 그러면 이인선 전 부지사가 네. 다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은 사람이 바뀔까요? 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는 지역인데 조금 유지 출신 중에 한 명이 네. 출마를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누구일까요? 저는 우동기 전 교육감 네. 정도 후보군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이 나오면 공천 확률이 대단히 높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근데 우동기 교육감은 네 우동기 전 교육감은 이 수성을뿐만 아니라 네. 몇 군데서 네. 거론되고 골라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잘하면. 네. 경북까지도 네. 의성이 고향이거든요. 네. 단양우 씨 네. 집성촌이 있는 교촌 마을이 네. 우동기 교육감 교촌 마을이 그 고향이기 때문에 네. 경북에서도 상당히 그 득표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네, 지금 또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네. 그 이동희 전 대구시의 의장 오선 시의원 네, 시의원을 했었죠. 그리고 뉴스민의 건물주 네. 현 건물주예요? 뉴스민의 사무실 건물주. 네. 현 건물주예요? 네. 그리고 당선 되셔야 되겠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주호영 의원의 5선 여부와 네. 엮여 있죠.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네. 여기 앞서 수성갑에 출마가 예상되는 이진훈 네.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성을이 본인 원래 네. 텃밭이었던 네. 곳이거든요. 이진훈 전 구청장이 수성을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수성갑은 좀 엮여 있다. 네. 그렇고 민주당 쪽 선수. 네. 민주당 쪽 이쪽도 그래도 네. 민주당에서 보기 드문 돈이 있는 후보예요. 거기 경선 아마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네. 경선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지역위원장인 네.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 네. 작년에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을 네. 공천 도전을 했었죠. 민주당 네. 공천을 받으려고. 그렇죠. 네. 국조실에서 마지막에 일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남치루 대구시당 위원장. 현 위원장. 네, 현 대구시당 위원장이 네. 이 남치루 위원장의 경우에 수성을에 벌써 출마를 3번 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도 했었고 민주당으로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남치루 위원장도 이 지역구를 생각하고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경북편을 다루면 이야기하겠지만 네. 구미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네. 경우에도 이 수성을도 대구를 나오게 된다면 수성을도 네. 거론되고 있다. 네. 네. 이게 지역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 김부겸, 김수현 원투펀치냐? 네. 구미의 김수현, 김현권 원투펀치냐?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것이 근데 저는 좀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성갑에 김부겸이 있으니까 옆 지역구에 출마하면 덕을 보지 않을까. 글쎄 올시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몇몇 인사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수성을을 노린다. 네. 그리고 수성을을 선호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예. 김부겸 덕을 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하신다면 이 정치 1단입니다. 네. 1급 아니야? 아니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이라고 보는 게 유권자의 균형 의식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도파나 무당파 유권자들을 결국에 대구에서 잡아야 민주당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성을의 유권자들을 오히려 네. 우리 옆 지역구를 보니까 당선이 굉장히 유력한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성을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은 내 굳이 민주당 후보 찍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옆 지역에서 나올 건데 민주당 의원이. 네. 그렇다면 전 역으로 수성을의 후보는 김부겸의 은덕을 입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를 맞고 낙선할 수 있다. 김부겸을 띄워서 당선시키고 본인은 떨어지는 네. 이런 시나리오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네. 김부겸만큼 선거운동을 열심히 그렇죠. 하고 네. 아주 부지런하게 하고 아주 누굴 만나더라도 이 가까운 스킨십 네. 그리고 또 과하지 않은 스킨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다. 네. 김부겸과
옆 동네에 나왔을 경우에 옆 동네에 부개미는 저만이 아는데 우리 동네 가는 왜 하글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성을이 지난 18대죠. 유시민 작가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참여정부가 끝이 나고 나서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수성을에 대구에 뿌리를 박겠다. 라고 와서 그때 당시 투표율이 한 30%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몸집을 가진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수성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대구 민심이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시장 한 번, 국회의원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미 김부겸도 2번 떨어지고 됐기 때문에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와야 여기에 어떤 도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처럼 뿌리가 1cm짜리인 분이 오시면은 안 됩니다. 뿌리도 아니고 그냥 뭐 흩날리 낙엽처럼 있다가 그냥 바람 부니까 훅 가버리죠. 날릴래요. 수상생물이었죠. 수상생물. 뿌리가 둥둥 떠다니는. 그게 좀 진득하게 오시는 분이 해야 대구 지역은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달포. 달서, 가불병과 달성 네 지역이 남았는데요. 얼른 소화를 하죠. 달서, 갑. 이거 후보가 많지 않죠. 달서, 갑은. 달서, 갑은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 좀 배제된 게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현역 국회의원이 곽대운 초선 의원입니다. 한국당에. 전 달서구청장 3선. 그렇죠. 달서구청장 3선째를 하다가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달서갑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죠. 곽대운 의원에다가 여기에 이 달서갑 지역도 역시 홍준표 전 대표가 또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거든요. 어딜 가나 있네. 어딜 가나 있어. 왜 고였어요. 이 지역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걸 보면은 한국의 선거구 제도가 더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대구 안에서 여기든 저기든 크게 뭐가 상관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도 지난 편에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지만 설명을 해드렸죠. 소선거구제는 유지돼요. 근데 저는 소선거구제 자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맞습니다.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제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선거구제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예를 들면 달서구만 해도 선거구가 3개잖아요. 근데 이 3군데 선거구가 나눠진 게 된 게 뭐 생활권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 인구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사실 비싼 의제 지역의 의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 국회의원이 딱히 우리 지역 사업을 했다 이렇게 뭐 말한다고 치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가 한 4분 정도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자, 한 분이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혁 현 지역위원장. 근데 이분은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그전에 출마한 이력이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부 지역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좀 탄탄하신데 당 활동은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역시 이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했던 전 지역위원장 도태호 전 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고 또 우리가 저 유스미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 권태흥 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그리고 여기에 또 함어평에 오르는 분이 민주당에서는 여권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차관도 이 달서갑이 거론되고 있어요. 달서을도 거론되고 있는 건가요? 갑을 둘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달서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 중에 한 군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서갑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 써서 공천을 해야 되겠다. 김부겸 홍일학 의원 2회 지역으로 1대1로 붙어서 이길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을은? 달서을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치열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이 윤재옥 의원이죠. 윤재옥 의원의 라이벌은 없나요? 김용판 전
청장. 네. 네. 경찰들끼리. 김용판이 달서을이었구나. 네. 지난번에도 당내 경선을 김용판 청장과 윤재옥 그 의원도 경찰 출신이고. 아하. 경찰들끼리 여기는. 경찰 단일화 좀 해라. 아니,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는 달서병. 병이었어요. 네, 조원진 의원 지역구에서 병이었어요? 네, 병이었다가 옮겨오게 됐는데 이 김용판 청장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달서병에 있다가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병이 갈라져서 을과 갑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달서병이 갖고 있던 조직에 더해서 미리 달서을에 가서 활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닐까. 네. 어쨌든 근데 한 번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 달서구청장 선거에도 그랬죠. 지난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공천을 못 받고. 그럼 선거는 드랍했나요? 선거도 드랍했죠. 용판 참. 네. 두 번, 이번이 세 번째 본선에 출마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달서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도 지난번 총선 때 출마해서 40% 가까운 득표를 얻었던 이 김태용 지역위원장. 김태용. 김태용. 네. 이분의 경우에 달서구청장 선거에도 지난해 나와서 계속해서 달서구에서는 익숙한 그런 얼굴. 네. 그리고 달서을 지역의 경우에는 이 청와대 지금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하고 있는 허소 전 민주당 사무처장, 대구시당 사무처장. 허소. 네, 허소. 이름 특이하네요. 네, 저쪽 집안입니다. 왕산허위. 그러니까 허재. 왕산허위. 그 한자 외자고 그 집안인데 왕산허위 집안이면 구미로 출마해야지. 이분이 이게 왕산허위의 형님인 방산허운 선생의 직계 가족이거든요. 천용길은 족보를 다 깨고 있어.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대구시장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 사람이 허흡. 허억은 누구더라? 딴 분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결혼식 줄에 선 사람이 누구더라? 그분이? 여하튼 뭐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에서 아직까지 근무 중인데 지금 추석 이후에는 청와대를 좀 정리하고 이 달서을 지역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나는 이거 진짜 보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한번 또 이 얘기 한번 뭐 난 할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지금 청와대에서 TK 인재들을 너무 안 써요. 인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허소 지금 행정관 정도면 저는 비서관 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올 지금 정도면 행정관이죠. 국회의원 나올 정도면 그래 사무처장을 했었고 이분이 또 정당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 행정관을 했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진짜 정치를 지역에서 제대로 좀 시키려고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큰 자리에서 좀 활용을 하다가 그 타이틀을 달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인사청탁 아니에요? 나오기 전에 비서관 따라줘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김충환 사드 배치투쟁위원장님 또 나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청와대 기록 나왔는 거 유출 났을 때. 김충환이는 대구에서 출마해야 되니까 이름 좀 빼줘라 라는 그런 그 배려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김충환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할 때 난 빙의 된 줄 알았어. 안 된다. 김충환이는 대구에서 정치해야 되는 사람이다. 빼라. 이 말투가 노무현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이제 인재를 좀 키우려면 지금 여당일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여정부 때는 김충환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내년 총선에 하마평 오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 TK에서 활동하다가 서울에 뭐 청와대나 중앙 정치에서 조금 그래도 경험을 좀 쌓고 타이틀을 좀 달게끔 해주고 그래 키워온 다음에 다시 보내는 그런 사례가 좀 안 보여서 저는 그나마 이제 호소 지금 행정관이 유일하게 보이는데 또 행정관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비서관 정도 달고 왔으면 어땠을까? 근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 행정 체계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행정관이 비서관보다 높게 보여요. 그것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비서라는 명칭이. 저는 뭐 이거는 별도 주제라서 제가 한번 그러니까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저는 TK에 너무 투자를 안 한다고 봅니다. 제가 대구 이제 또 악플 달리겠다. 민주당 개상도 놈들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여당이 되면서 제가 여러 언론에서도 지역에서 민주당이 뿌리를 내리려면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정책적 투자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인력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야지 선거에서 그런 평소에 쌓였던 근육을 쓸 수가 있거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거 제가 따로 한번 또 기회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서병. 치열합니다. 여기는 진짜 대권 후보가 있는 지역구.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뭐 수성갑 동구을만큼이나 여기 제일 재밌어요. 재미로 치면 여기가 1등이야. 현역 의원인 조원진.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이게 협치가. 삼선이에요. 삼선입니다. 중진입니다, 중진. 조원진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이 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강효상 의원이 지역사무소를 내고 내려와 있죠. 맹활약했었죠. 강효상이 요새 좀 조용하네. 요새 조용한 이유는 지난번에 외교관 사건. 대건고 커넥션. 요새 좀 조용한 분이 정태욱 의원과 강효상 의원. 여전히 시끄러운 분이 곽상도 의원. 그리고 여기도 김영판 전 청장도 역시나 이 달서 을과 병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거 이 민주당 역시도 아까 앞서 이야기드렸던 구윤철 차관이 달서 갑을 병 세 군데서 모두 조금 이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윤철 차관은 현직이잖아요. 언제 그만둔대요? 아마 전략 공천을 하겠다 본인이 의사가 확실해진 시점에 민주당 경선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럼 안 되는데. 이게 지역에 좀 일찍 내려와서 파야 될 텐데. 그렇죠. 민주당 사람들은. 지역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김수민 비평가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쉬운 게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을 서울에서 했던 분들이 그런 정서들에 대한 감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빨리 내려와서 추석 이후에는 내려와야 될 텐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현 지역위원장인 김대진 지역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 구윤철 차관의 선택지에 따라서 그렇겠죠. 나머지 가불병 지역구도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후보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거제도 개혁 개편안에 따라서 달서 병 지역은 사실 이 세 개 지역구가 다 나눠져서 갈라지는 건데 명칭상 갑을은 있는데 병이 없어지다 보니까 조원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에 출마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비례로 공화당 1번을 받고 태극기를 두르고 전국을 다니겠죠. 아마 2번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조한영 씨가 되나? 현재 선거제도 개혁안을 보면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공천하도록 돼 있어요. 전국구가 아니라. 물론 이 부분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패율로 빼는 그 TO를 빼고 나머지는 그냥 중앙당에서 공천하게 해주면 안 되냐. 이 소리도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권역별로 가게 되면 조원진 의원이 그냥 지역구 출마 안 하고 1번으로 출마할 수도 있죠. 대구 경북 권역 해가지고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겠죠. 달서구는 인구가 60만이 넘어요. 지금 이제 60만이 무너졌어요. 60만. 굉장히 대구에서는 제일 큰 구고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군이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만큼 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인구인데 그만큼 젊다 보니까 많은 또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개혁 그 진영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는 있으나 그러니까 벽을 넘지는 못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역구 시의원이 4명이 나왔거든요. 그중에 2명은 김부겸 의원 지역구와 동일하게 겹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1명은 홍일학 의원 지역구에서 나왔고 근데 이 달서 을 지역에서 구의원 재선을 지낸 김성태 시의원이 여기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이겨서 당선이 됐어요. 지역구 시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네. 우리 공화당의 활약에 따라서 네. 여기는 바뀔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죠. 네. 박근혜의 옛 나와바리 네. 이자 하지만 현재 또 좀 유권자층이라든지 네. 여기서 변화가 변화무쌍하죠. 네. 그래서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 이미지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네. 네, 복합적인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대구 지역구 중에 유일하게 군자를 달고 있는 네. 달성군 마지막으로 네. 다루겠습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서를 지냈던.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도 이 진박 마케팅. 그렇죠. 그리고 진박 낙하산이라는 이름 하에 네. 곽상도 의원을 밀어내고 네. 달성군에 자리를 잡았는데 작년에 지방선거 때 사실 쪽박을 좀 찼죠. 자유한국당에서 추경호 의원이 공천을 줬던 네. 달성 군수 후보가 조성재 전 대구시의원이 네. 무소속 김문호 군수에게 졌어요. 졌습니다. 박근혜 지역구였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김문호 군수가 올해 나이가 7순이거든요. 네. 7순인데 이분이 3선을 했어요. 달성 군수. 그러다 보니까 나이 7순 넘어서 군수 3번 했으면 이제 총선 출마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김문호 군수는 한국당 계열 후보가 나와도 끄떡없다. 계속 새누리당에 뭐 들락날락은 네. 당시에도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들락날락은 거렸는데 네. 계속 공천에서 미끄러졌는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군수 당선이 됐다. 네. 그런 굉장히 입지정적인 인물입니다. 네. 여기도 기자 출신이죠. MB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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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김문호 군수의 향배에 따라서 이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게다가 달성군 지역도 역시나 새롭게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연령이 이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지역, 네. 젊어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민주당 현 지역위원장인 박형룡 지역위원장이 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 네. 원래 중남구에서 그렇죠. 국회의원 한번 나왔었죠. 네. 그리고 첫 선거는 수성구에서 나왔었고 네. 하여튼 지역을 좀 돌고 계시는 지역을 돌고 계시는. 네. 근데 뭐 지역 이 학생운동부터 해서 네.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잔뼈가 굵은 네. 분입니다. 아 낯이 익네. 아 이분이군요. 박형룡 위원장. 네. 예전에 또 이재용 그 후보의 비서도 했었었죠. 이재용 후보의 비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관 때 아닌가? 박찬석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죠. 박찬석 국회의원 보좌관. 네. 그리고 김진양 이재용 후보하고는 2008년에 맞붙었습니다. 네네. 공천을 놓고. 네. 아니 그 본선에서. 본선에서. 박형룡 이 민주당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나왔고 이재용 지금 전 환경부 장관이 무소속으로 나왔고. 그때 이제 이재용 장관이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통합민주당, 민주통합 대통합신당인가 뭐 하여튼 뭐 통합민주신당입니다. 뭐 하여튼 그때 복잡할 때 통합민주당으로 다시 바꿨다. 그때 복잡할 때 박형룡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이재용 선배가 나오면 자기가 나오지 않겠다. 맞아요. 기억난다. 했는데 괜찮다 나가라라고 했는데 이재용 당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버렸지. 제가 이거는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 2012년에도 그랬어요. 사람들 나오네 얘기하려고. 그리고 민주당 또 있나요? 개성공단 재단 이사장 김진양 이사장. 이사장은 최근에 이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뭐 독보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는 스튜디오에서 오다 가다 많이 봤고 같이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얼굴 보시면은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 고향이 김진양 이사장이 외람되지만 나이가 얼마 안 되시네요. 저는 굉장히 다도 50을 넘으시네요. 이분의 고향이 달성군 하빈인데 진짜로 고향이 달성이고 하빈이고 나오기도 했었어요. 국회의원에. 여기에 아직 그 어머님이 칼국수 집을 장사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지역의 연고를 두고 있기로는 이 여권 내에서는 가장 가까운 연고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본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려놓지 않으면 내가 출사표를 던지는 게 안 맞지 않겠냐. 내가 남북관계 개선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건데 지금 이 일을 맡고 있는데 총선 선거에 이걸 던지고 선거에 나가는 게 맞겠냐 해서 지금 요것도 좀 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우리공화당. 민주당의 조기석 위원장도. 여기는 안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딴 자리에 가 있어요. 어디 감사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좀 늦은 거예요. 왜냐면 특히 여권 정보가 별로 없어요. 네. 이쪽 언론 바닥이. 네. 우리공화당. 네. 우리공화당. 누가 나오는데 여기? 곽성문 전 국회의원. 네. 곽성문? 네. 중남구 국회의원이었죠. 네. 근데 중남구는 왜 자꾸 곽씨를 뽑죠? 현풍 곽성문 곽상도. 예, 현풍곽씨. 네. 현풍. 네, 현풍곽씨들이 대구 지역 사회에서는 또 나름 또 하고 있는 분이. 대구 정치를 하려면 족보를 봐야 되나? 네. 우리 경북 편을 보면 더 심하지. 더 심하지. 네. 거기는 구미의 들성김씨부터 해서 어느 문중이냐에 따라서 들썩들썩하니까. 곽성문 전 의원이 달성을 노리고 있다. 네. 원래 곽성문 의원은 친박으로 분류가 됐었었고, 그렇죠. 중남구 국회의원을 했었고 원래는 또 이분도 MBC 출신입니다. 네. 언론인 출신인데 18대 국회의원을 17대 네.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18대 김영국 그 당시 김유국 그 다음이죠. 19대죠. 배영식 넘어갈 때구나. 네. 배영식이 18대. 죄송합니다. 네.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18대 배영식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이제 배영식 의원은 친이였어요. 그래서 공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유선진당 그 이해창에서 그 우리 당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예, 자유선진당으로 가서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 양반이 웃긴 게 자기가 당정은 자유선진당인데 그 당시에 달성에 박근혜가 18대 때 한 번인가 내려오거든. 박근혜가 그때 안 해요. 그 지역구 활동을 안 해. 선거인데도 안 내려오고 한 번인가 내려왔는데 거길 찾아가가지고 어디를? 그러니까 자기 선거는 중남구인데 자유선진당이잖아. 근데 당시 한나라당에 박근혜 의원을 찾아가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손을 잡고 울어버려요. 그래 그 사진을 다시 찍었는 걸 가지고 18대 때 자기 또 포스터랑 현수막에 붙여봅니다.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거법에 조항이 만들어지죠. 남의 후보와 같이 찍은 사진을 거의 게시할 수 없다. 같은 당이 아닌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네. 그리고 이 지역에 총선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지난 총선 때 출마했었던 민중당의 조정훈 씨.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달성군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 노동자 후보로. 이렇게 지난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고 이번에는 민중당으로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계속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 대표적인 투쟁 사업장이죠. 대구에서. 그리고 복직이 7년 만에 복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지역은 혹시 정의당 후보보다 민중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더 많은 가능성 없나요? 지금 일단 확정이 된 거는 한 3-4군데 정도죠. 지금 그 동구 의뢰 송영우, 동구 갑의 황순규, 동구 의원을 지냈었죠. 동구 의원을 지냈었고 송영우 그리고 조정훈, 이대동 4분 정도고 정의당 후보들만 다시 좀 추가적으로 추려보면 장태수 서구의 장태수 시당위원장 중남구의 이남훈 중남구의 이남훈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이 지금은 정의당 중앙당의 심상정 대표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는 중남구에 정의당의 다른 출마자가 없을 경우에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밝혔고 동구 을 지역구에도 정의당의 현 지역위원장인 양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서 을에도 지역위원장인 한민정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정의당은 5명은 어쨌든 출마를 시키겠다. 우리공화당과
이 정의당과 민중당 숫자가 거의 비슷할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달성군까지 전 지역구를 두 에피소드에 걸쳐서 다 살펴본 거죠. 네. 그럼 두 분이 뭐 너무 길지 않게 네. 총 전망이랄까? 네. 좀 남겨주시죠. 짧게 전망을 하면 네. 선거제도 개편안에 따라서 네. 대구 지역 선거 구도도 네. 요동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우리 시민들이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우리 공화당이 캐스팅보트를 질 수밖에 없다. 네. 바른미래당보다는 지역구의 후보를 많이 낼 것 같거든요.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이. 네. 그리고 이것이 한국당 후보가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조금씩 앞서 있는데 네. 현역인 김부겸, 홍일학 의원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네. 조금씩 앞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의 득표율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네.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보수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 공화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네.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 대상을 어디로 정할지 또 달라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뭐야 결론이. 역시 조원진 네. 빠돌이. 2020. 족바. 욕 아닙니다. 2020 총선은 네. 박근혜가 없는 첫 번째 총선입니다. 야호! 얘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대구의 절대 강자가 없이 치러지는 첫 번째 총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이 본좌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그러니까 TK 네. 적통을 누가 이을 것이냐를 네.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네. 싸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본좌, 민주당의 김본좌와 네. 바른미래당의 유본좌와 우리 공화당의 조본좌. 네. 거기에 김부겸, 유승민이라고 하는 네. 뭐 조원진까지 끼워줄게. 네. 끼워줄게. 대권 후보를 가지고 있는 대구가 네. 진짜 대권 후보를 누구로 갈 것인지 민심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다. 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취자분들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이 현재 기준으로 지역구가 12개인가요? 네, 12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가 된다면 네. 11개? 네, 11개가 될. 더 줄지는 않을 거예요. 될 수도 있어. 동구가 아니죠. 동구는 네. 나뉘어지는데 네. 왔다 갔다. 대구 인구가 40만에 가깝기 때문에 대구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한 곳을 줄이기로. 네. 네. 그보다 더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인구가 250만이라서 더 줄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줄이려면은 지역구를 225개가 아니라 더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거의 안 될 거예요. 네. 국회의원 정수를 하여튼 간에. 그래서 12개 혹은 11개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닌 다른 당이나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당선자가 몇 명 나올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겠고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는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의 한번 평가를 저희도 받아보고 또 방송에서도 반영하고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난 두 편에 걸쳐서 대구 지역 2020년 총선 출마 예상자들을 짚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구도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경상북도 또 한 두 편에 걸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은 더 재밌어요. 지역이 커가지고 23개 시군이거든. 네. 그리고 경북 관련해서도 시간 더 걸리나 그럼 경북 에피소드는? 경북은 13석인데 지금 개편을 하게 되면 11석으로. 그럼 대구랑 비슷하네요. 규모는. 네. 그럼 그리고 경북 각지의 정치자분들은 자기 지역구의 상황 요거 한번 자기가 통신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통신원 하십시오. 자처하셔도 되니까 자기 지역구의 상황도 한번 올려주시고 또 저희한테 질문 있으면 질문 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김수미 선풀 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경북 지역이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를 통틀어서 한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그렇죠. 그 유일한 무소속도 없어. 지금. 무소속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창원 인디 053 대표님하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주문을 외우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